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법령 해설부터 가입 안내, 보험금 산출 기준표까지 아주 상세하던데요. 이걸 토대로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또 관련해서 책임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짚어야 할까요? 역시 이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라는 점, 이거겠죠. 그러니까 해당 시설을 운영한다, 그럼 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거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점이죠. 근데 여기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놀이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신 자료 그 법령 해설 부분을 보면요. 범위가 정말 넓어요. 목욕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도시공원, 음식점, 또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학원, 그리고 100세대 넘는 아파트 단지, 박물관, 미술관, 자연휴양림까지요. 그러니까 그 시설의 주된 목적이 뭐냐랑 상관없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식당 한쪽에 있는 그 조그만 방방이나 미끄럼틀 같은 거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네나 시소 같은 것도요? 그런 것들도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넓네요. 네, 그렇습니다. 놀이기구 자체가 기준이니까요. 아,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무슨 표가 있던데 엄청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기준표가 상당히 구체적이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그 다친 아이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딱 정해집니다. 자료에 있는 표 보시면 부상 등급이라는 게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요. 혹시 사고 후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 그 후유장애 등급, 이것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눠져 있어요. 각 등급마다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가 다 명시되어 있는 거죠. 1급부터 14급까지요? 와, 엄청 세분화되어 있네요. 네. 예를 들어 부상 등급 1급, 이게 가장 심각한 경우인데 최대 1,500만 원까지고요. 14급, 가장 경미한 경우는 60만 원. 이렇게 한도 차이가 크죠.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1급이면 최대 8천만 원, 14급은 500만 원까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표가 그냥 팔 부러짐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게 아니에요. 특정 부위 뼈의 골절인지, 신경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화상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심지어는 손상된 치아가 몇 개인지까지 다 따져서 등급을 매깁니다. 굉장히 세밀하죠. 네. 치아 개수까지요? 야, 자료 보면서도 설마 있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군요. 이렇게까지 세분화된 기준이 있다는 게 뭐랄까? 물론 명확한 보상을 위한 거겠지만 혹시 예전에 이걸로 분쟁이 좀 많았다는 뜻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급 기준을 표준화하려는 목적이 더 큰 걸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세하면 아무래도 보험금 지급할 때 좀 더 객관들이 되니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죠? 그게 일단 큰 목적일 거고요. 동시에 보면 신체 부위 하나하나, 기능 손상 하나하나에 이렇게 구체적인 가치를 매긴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결과를 얼마나 신중하게 보고 있는지, 그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책임의 무게를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랑 또 사회적으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그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보험사마다 상품 내용이나 세부적인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사장님 보험 가이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강조하는 내용인데 여러 상품을 꼭 비교해 보셔야 하고요. 특히 약관. 약관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보장 안 해준다 하는 그 면책 조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냥 보험료 싸다고 덜컥 가입했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 보험료만 보면 안 되는군요. 약관, 특히 면책조항.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할 때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실무적인 것들도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고요. 오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일단 법적 의무라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넓은 시설이 해당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치아 개수까지 따지는 그 엄청나게 상세한 보상 기준까지 여러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보험사별로 약관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보험은 뭐 단순히 법이니까 지킨다. 이걸 넘어서요.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언제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위험, 특히 그 재정적인 부담을 관리하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운영하는 분이나 이용하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상세한 보상 기준들이요. 신체 부위별로, 상해 종류별로 정말 세밀하게 등급을 나눠놨잖아요. 이런 기준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사회가 어린이 안전 문제,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기술 같은 게 더 발전하면 이 책임의 무게를 재는 기준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